지금은 돈 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은 전세 가격이 최근 들어서 꿈틀거리고 반등하는 이유, 그 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샘플로 갖고 온 호갱로노 지도를 보면, 일단 청주, 복교동, 두산, GLCT 2차 제가 지난번에 1월에 했었던 건데, 전세가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제가 방송 찍은 1월 이후부터 최근 들어서는 저점을 찍고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요. 근데 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대, 뭐 5억대 찍다가 이제 6억, 뭐 5억 후반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전세가도 정점을 찍고 다시 살짝 꼬리를 발두고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뭐 거래가 엄청 활발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세에 대한 매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에 대한 매물의 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건 웬만한 지역,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제가 말하는 지역들은 다 줄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전세 매물 줄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지금 뭐 대학가라든지 그런 뉴스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월세, 싼 월세들 많이 찾고 있어. 그 월세가 왜 대학가까지 직장인들이 거기까지 왜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웬만한 아파트에 좀 살고 있는 빌라라든지 이런 데들은 보통 전세, 깡통 전세, 그 다음 빌라, 뭐 이런 빌라왕 이런 사건 때문에 전세들을 그런 기피를 했죠.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몰렸죠. 월세가 수요가 계속 몰리다 보니까 월세가 점차 계속 단계적으로 올랐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 가속되게 되면서 월세가 부담스러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월세가 그렇게 싼 것 같지도 않고 돈을 낭비하는, 언제부터 우리가 월세에 대한 그런 수요가 높았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어느 정도 차고 나서 이제는 전세를 눈을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취득세를 풀어준다고 했어요. 정부에서 취득세 풀어준다고 했는데 일단 야당과 협의가 잘 안 되는 마당에 취득세가 생각보다 지금 중과가 된 상태로 풀리지는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과상된 상태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무주택자 빼고 1주택자 빼고 기본적으로 3주택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물론 없겠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부동산,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를 취득을 해서 세를 놓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에서는 이런 패턴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전세가가 어느 정도 정점, 하락에 대한 정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패턴, 그런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급매, 전세도 이제 그런 매물들이 다 빠지고, 완전 급한 것들은 다 빠지고 서서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꼬리 모양을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많이 패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신축에 대한 뭐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구축, 그러니까 갖고 있는 기축 재고가, 그런 재고 물량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표자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신규로 주택을 매입해서 이 전세를 놓고 할 수 있는 임대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취득세 때문에 어떤 사람이 8%, 12%를 부담을 해가면서, 그리고 종부세까지 부담을 해가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공시지가가 20% 하락을 했더라도 지금은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즉 임대를 놓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전월세 매물, 특히 전세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집을 갖고 있고 뭐 매도를 타이밍을 정말 고려를 하고 있고 전세에 대한 애로사항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사실상 이 시기, 그러니까 지금이 물론 힘든 시기는 맞는데 이 시기가 좀만 벗어나게 되면 충분히 이제 그런,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마치 이제 터널의 끝을 몰라서 우리가 빛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이 보여서 조금 이제 개방감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올 수 있다. 신규 공급이 많지 않은 지역부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지역이 이제 전세가 매매가를 확실하게 이제 밀어 올리면서부터 이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이 항상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뭐 그런 회의를 거쳐서 정책이 나중에 펼칠 수밖에 없는데, 정책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먼저 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시장의 원리거든요. 원리.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강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정책의 방향으로도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힘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법칙에 의거해서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은요. 신축도 지금 아예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것들도 지금 삐걱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건축비, 뭐 인건비 모든 게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분양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건설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거 빼고 해서 공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많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뭐 강남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짓고 있겠죠.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매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재건축을 이미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재건축에서 다시 빠져들었다가 다시 재입주하는 경우가 더 많고 실질적으로 일반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전세 매물 수가 줄고 있다. 급감하고 있다. 줄고 있다. 이거는 이 포인트는 이 전세가율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분명히 반등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합을 지키고 있다가 전세에 대한 이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전세가가 매가를 올리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무조건 이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제가 영상을 1월달에 이렇게 찍었을 때도 사실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야, 뭐 이거 네가 사면 뭐 인증을 할게 하고 뭐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행동을 옮기셔서 사셨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 뭐 솔직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든지 아니면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든지 간에 무조건 시세 차익을 펴줬다는 거죠. 생각보다 어쨌든 11월, 12월, 1월 유맘때쯤에서, 지금 결론은 3월이죠. 3월이고 4월, 이 4월 흐르는 이 시점에서는 그때 당시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저점이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시세 차익이 뭐 몇 천이든 억 단위든 간에 분명히 낮다는 거. 결론적으로 부자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무리에서 뭐 100억이 있고 50억이 있으면 그게 부자가 아니듯이 결론적으로 부자는 소수의 길입니다. 소수의 길. 뭐 지금 여러분들 뭐 90만, 100만 뭐 이런 유튜버 뭐 그런 분들 얘기 들으셔가지고 선한 영향력 많이 받는다 해도 여러분이 인생이 안 바뀌는 것처럼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외로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외로운 길.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주택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야 된다 하면 사실상 망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신 어느 곳을 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좀 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을 파는 경우는 이거 좀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한데 어쨌든 갈아타기 시점, 그 다음에 내가 2주택자 3주택자 그런 시점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최근에 제가 방송을 찍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어디였죠? 용인 그 한수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봐보세요. 이게 만약 한수시티라고 쳤을 때 이 특정 지역, 이 호재로 굉장히 빨아 올려서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1주택자, 내가 한수시티에 거주하고 있어. 내가 여기 갖고 있어.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너무 좋죠. 왜냐면은 한수시티만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수요가 있잖아요. 수요가. 그러면 내가 돈을 먹고 발을 째는 거죠. 시세 차익을 실현시키고 나서 다른 지역, 원래 가치가 좋았으나 지금 매물이 많이 빠진 그런 지역에 갈아타기가 굉장히 용이한 시점인 거죠. 근데 반대로 하시면 절대로 아니시겠죠. 지금 내가 다른 매물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팔았어. 이거를 팔고 이 판 돈으로 용인, 처인구, 한숲시티를 가는 건 자산행위로 보입니다. 이거는 정말 비추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나중에도 제가 편을 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 총선에 다가오면서 굉장히 많은 호재가 올 건데 이 어떤 호재에는 반응을 안 보이다가 지금 유일하게 반도체 저런 삼성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에 지금 호재를 보인 게 지금 유일하게 지금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호재가 언제 어떻게 다시 꺼질지도 모르고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는 지금은 이 아파트 하나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또 공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변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등하게 이렇게 가시는 거는 좀 비추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매도 타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도 타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포인트는 전세가 모든 아파트든 간에 지금 매물을 줄어들면서 다시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살짝 올라가는 지금 반등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매물 운영하시면서 좀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